어떻게 이 23만 평이라는 산지를 기계나 뭐 장비를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이제 순수 삽, 호미, 꽃갱이 등 사람 손으로 일구고 뭐 수도꼭지도 있었고 그리고 사용 용도가 그 소 그다음에 돼지 그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용어도 낯서던 이런 상황에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구나. 그 당시는 무항농장이 대단한 소문이 났습니다. 지역사회, 뭐 초등학교, 뭐 어떤 단체가 전부 거기 시설, 관람차도 많이 가고 소풍도 글로 가고 시설도 잘 돼 있었고 그 당시에 1960년 초에 시설이 그래 되어 있는 건 없었어요. 주부님이 55년에 와서 보니 하양 사회가 너무 살기 어려운 것이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우유 처리 공장, 무항농장을 맹골고 처리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썼어요. 하루에 400장씩, 500장씩. 돈이 이제 빌릴 때 많이 빌리고 해가 어려울 때라요. 그런데 수산아 씨가 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댔어요. 수지 여사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또 원조도 많이 좀 받고 6.25 끝난 후에 어려운 시절에 그런 어떤 공로가 있고 여성 복지도 낯선 때고 사회 복지도 생소하던 그런 시기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을 했구나. 네, 1950, 6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농장을 꿈꾸는데 그게 바로 경산 하양의 무항농장인데요. 여기에서 자가 사료를 재배해서 소와 돼지를 길러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또 목장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고 농부들에게는 대규모 농장 또 가축 사육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대로만 됐다면 참 이상적이겠어요. 그 당시에 우유가 혹은 더 나아가서 낙농업도 조금 생소했을 낯선 거예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까? 낯설었지만 그러나 먹을 거라면은 뭐든지 반가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도 컸고 또 나라 전체에서 개간 사업과 이런 쪽을 장려했기 때문에 당시 경상북도 지사인 김인 지사께서 정부에서 수입한 홀스타인 젖소를 3마리나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또 지사 부인과 또 그분의 친구들이 번식이 빠른 또 성장이 빠른 바커시 돼지도 뭐 3마리나 사서 보내줬다고 하고 수산나 이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젖소를 수입해서 또 키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유를 수로 그거 짜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호주 PX를 통해 가지고 호주에서 기계 설비를 반자동식으로 옛날에는 우유병이 뚜껑 따는 병이었었어요. 요새 이래 캡이 있는 게 그래서 우유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 서민들한테 돈은 일부는 받았지만 거의 무료로 건강관리상에 무료로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농장이 3년째 됐을 때는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이제 그 재배한 작물도 아주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 기록을 보니까 돼지는 200여 마리,
또 소와 송아지가 35마리 정도, 또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을 키웠는데 대개 이제 이 사료로 쓰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잘 되어서 우유도 이제 하양 시장을 넘어서 대구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근무 혜택, 뭐 숙식 제공 이런 복지도 또 좋았습니다. 당시 임금은 월 5천에서 6천. 네.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던 제 큰아버지께서 이 당시에 월 6천 원 받아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냥 뭐 단순한 공개 채용이 아니라 가장 혹은 부녀자, 그래서 더 한 사람이 소득을 얻었을 때 가족이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신부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월급을 주고 대접하면서 빈둥거리고 시간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이 시스템도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복지도 참 선진적이셨습니다. 농장 운영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기 수선나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면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게으르니까 가난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 기회가 오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또 실제로 증언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진적인 또 유럽식의 대규모 목장이 생긴 데는 이임춘 신부님의 그 추진력, 그리고 또 수잔나 여사의 그 또 가치, 이런 부분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시작이 돼서 64년에 첫 삽을 뜨지만 그리 또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70년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거든요. 이게 문을 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우유업체가 대구와 인근 지역의 우유 판매 독점권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 독점권을 가지려면 꼭 보면 나쁜 무리들, 깡패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무항농장 운영을 계속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깡패들이 와서 괴롭히고 돈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계속 늘 모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많이 힘드셨고, 신부님께서 뭐 해외에 편지도 쓰고 뭐 해도 딱 고정된 어떤 보장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못 준 때도 있고 해서 노동자들의 그 불만도 점점 쌓여갔고, 수지 여사 집안에서 돈을 많이 도왔지만은 오는 돈보다도 항상 계획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더 컸기 때문에 돈이 늘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무항농장은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당장 가축들을 팔아야 하고, 또 가축을 팔면 우유가 또 생산할 수 없으니까 수익이 부족해지고 자금난이 오고, 또 그런 악순환을 겪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연구소는 2002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역 인문학 로컬 포럼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연구소를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가 무항농장을 이렇게 세우셨던 영국인 양수산나 여사님이 그곳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운영했다. 그리고 양수산나 여사가 사회 봉사를 했던 곳에서 우리가 인문학 특강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 역시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다. 이제는 그들이 와서 물질로서 이 사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나랄 연구소는 생각을 정말 인문학적인 생각을 봉사하는 그런 단체. 이제 사람들에게 이분은 가난할 때 우리를 도왔다. 더더구나 외국인이 우리를 도왔다. 그리고 여성분이 이곳을 도왔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마인드 시킨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어나가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학농장은 문을 닫게 됐지만 또 그 뜻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또 영원한 실패,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학농장이 문을 닫고 나서 이 두 주인공 이임춘 신부님과 또 양수산나 여사의 삶은 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서 가톨릭 근로 소년원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또 대표적인 약자인 여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만든 어떤 학원 이름이 가톨릭 여자 기술학원. 네, 맞습니다. 네. 당시 경북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이제 대주교님을 찾아갑니다. 대구 교구장 찾아가서 하마리아 여사께 그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해서 양수산나 여사님과 함께 여자 기술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하마리아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거라면은 대구 동촌에 SOS 어린이 마을 설립한 건데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헤르만 그마이너라는 분이 조직한 SOS 어린이 마을이라는 게 막 설립이 됐는데 하마리아 여사 그걸 알게 되어서 여기서 쌀을 한 대박 사서 가져가서 쌀 한 알에 $1씩 헌금 트럭 해서 여기 15채나 지어서 거기에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면은 계속 공부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지 여사는 대구 시내에서 활동을 했고 두 분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김수환 주의영님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귀국하신 다음에 가톨릭 신문사 사장을 하시다가 마산교구 주교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두 분을 잘 아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오면 좋겠다. 마산에 와서 좀 거기 할 일이 많으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하셔서 하마리아 여사가 그 이후로는 마산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1963년에 대구 SOS 어린이 마을이 생겼고 이게 또 하마리아 여사님의 업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번져 나가는 거죠. 네. 순천에 81년, 82년에 서울. 어떻게 보면 대구이 또 뿌리를 갖고 있는 아동 복지의 또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수산나 여사님은 어떻게 또 활동을 이어가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산나 여사는 무학농장 하기 전에 이제 적산가옥을 구입하시거든요. 삼덕동에 해서 거기는 이제 여자 아이들, 여자 기술학원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가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출하거나 또 팔려간 아이들, 또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는 또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내가 힘들 때 내 기술로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와야지만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셨고 처음에 앵벌이 아이들을 그 깡패들한테 이제 빼앗듯이 그 대구의 집창촌 여성들 찾아가서 또 거기를 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제 직접 방문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 대개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야 돼요. 또 남동생 공부를 시켜야 돼요. 여동생 말고. 그래서 그 여사는 그분들을 찾아가는데 겁내지 않고 업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성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넉넉하지 못할 때는 예, 우리 전부가 그 밥을 좀 줄이자. 그러면서 하루 한 끼 식사, 하루에 2끼 식사로 딱 줄이고 이렇게 그러면 곡식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원생 가족들한테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까운 가족 지인도 설득할 수가 있었고 네. 또 백방으로 직접 나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네. 사정을 아는 또 한국의 또 한 분은 오토바이에 수산나 여사를 태우고 또 직접 또 그거를 하러 공장을 또 다녔대요. 그래서 공장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돈도 구하시고 당시 이제 회고를 하신 말은 약간 이상한 백인 여자 거지에게 돈이나 자기들 공장 물건들 접시와 그릇 아니면 연탄을 줬다. 또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이거 했다.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네네네. 막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네, 계신 외국인 수녀님이 막 근데 막 표정은 씩씩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양노와 양노와 그렇죠. 원래는 부드럽게 아이들하고 살고 있을 때, 그죠? 그 도지사님이 여자들도 뛰쳐나오고 위태롭고, 그죠? 뭐 여자들 위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가톨릭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름토 그때 가톨릭 여자 기술학원이라고 하면서 그 시내 와가지고 어려움 있는 젊은 여자들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그리고 미용 배우고 그때 양재도 배우고 그때도 기계 편물, 그죠? 그때 공장들 하기 전에 손으로 그 편물하는 그것도 하고 수예도 하고 병도 고치고 서서히 집에 데려다 주고, 그죠? 그런 분들이 와서 사랑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푸름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은 특별한 분이신데 그 대봉선당 그 구역에서는 아주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냥 할머니 같은 분. 그리고 또 옷차림도 되게 소박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아마 그분은 옷이 한 몇 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이 좁거든요. 그 강변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좁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가끔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나 뭐 교우들 초대를 하세요. 가면 그 좁은 방에서도 그야말로 뭐 뮤지컬이 이루어질 정도로 같이 이제 뭐 작은 스파게티도 해놓고 스카치 위스키 한 방울에 머리도 하기도 하고 문화 컬처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 아이들 영어도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 한결같이 그런 소박한 모습인데 특징은 옷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박하고 가난한 모습이 더 그 특별한 거를 더 빛나게 멋있다. 그런 모습이었다.
태구는 나한테 특별해. 그러니까 나는 시집이 나고 주님은 나 여기 데리고 뭐 태구하고 결혼해 나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기 시민권 명예 시민권 줄 때는 내 때는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거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기뻐서 난 이제 태국 사람이다. My life goes on in endless song about Earth's lamentation. I hear the real. 지혜와 영성을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어가셨던 양수산나 여사였습니다. 사실 또 함께 무학농장을 읽었던 이임춘 신부님도 또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잖아요. 무학농장 이후에도 앞서 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또 힘을 많이 쓰셨거든요. 아마 신부님은 이제 무학농장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힘으로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드디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무학농장 운영 중인 1965년에 무학중학교를 설립하십니다. 그때 하양에 초등학교는 3개인데 중학교는 하양 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서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하양 성당 옆에 땅을 매입해서 시작하셨어요. 저희들이 자라던 그 1960년대는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중학을 갈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시부님께서 하양에 무학중학교를 설립하시고 입학할 때 180명을 뽑는데 180명 중에 5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그 덕분에 중학을 갈 수 있었고 저희 반에 5명 정도는 나이가 2~3살 많은 그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아마 무학 설립 덕분에 학교에 지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가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지역의 대구 시내 못지않은 수준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셨고 저희들 중고등학교가 완전히 자리를 많이 잡으면서 진짜로 교육 때문에 하양의 인구가 우리 경산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무학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65년에 중학교가 설립됐으니까 이걸 같이 병행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늘 사실 자금에 막히고 또 이걸 또 발품 팔아서 직접 또 구해오시고 하면서도 또 이 뜻을 굽히시지 않으셨네요. 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순탄하게 설립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빌리러 다니셨습니까? 네. 도움이 필요했겠죠. 뜻 있는 주변에. 곳에 길이 있다고. 제발 사채는 아니길. 또 여기 이제 동료 사제들의 힘이 더 크죠. 중학교를 지을 때는 영천본당에 계시던 강찬혁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또 고등학교 지을 때는 또 배동경 어르신이라고 이 중림원이라고 하는 이제 식당을 여정을 경영했던 분인데 이번에 전 재산을 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지을 때 얼마냐? 약 5,200여만 원. 당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두려산 일대 뭐 밭 5,000평, 1,200만 원 정도 하는 종로회가 주택 한 채까지 이제 다 쾌척해서 고등학교를. 그래서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묘소가 지금 무학중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아, 그이군요. 이분이 이제 희사한 그 당시 거의 뭐 허영구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한 1억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몇십억이 될 정도의 돈인데 그걸로 이제 고등학교를 짓고 그 뒤에 신부님은 이제 하양 성당을 그만두고 나와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사십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그 생활을 학교 생활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예. 뭐 저녁에 숙직 교사랑 소주잔 기울인 얘기를 했는데 예. 멸치 몇 개 놓고 예.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술이 몇 개가 된 건데 멸치 그 고추장에 고장 선생님 너무 맛있잖아요. 소박하시네요. 맛있어요. 고추장에 찍어서. 그 고장 선생님인데. 아니 진짜 교사들과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학교에 거처를 두시고 자나깨나 학교 섰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 감동을 한 거죠. 신부님이 사시는 그 열정, 뭐 이게 이제 교사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고 또 입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쓰셔서 지금도 모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입시의 성적이 좋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학교가 되려면은 결국은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학교로 나온 학생이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학생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그거를 보통 말하기는 뭐 전진 교육인데 온갖 소리를 하죠. 그러나 실제 있어가지고는 그 교사의 일거일동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학생들에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신부님은 사제잖아, 그죠? 그런데도 신부님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어디 가가지고 가톨릭 신자라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먼저 네가 가톨릭 신자인 것을 느낄 수 있게 살아라. 딱 그게 답니다. 인성교육, 그때는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도 잘 안 나올 때거든요. 인성교육 별거 아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그거를 닮아야 되겠다라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면 인성교육은 완성된 거다. 예, 시부님 그 기거하시던 방이 그 진량공소에 한 4평 되는 이렇게 사무실처럼 있고 그 옆에 침실이 있었고 그 앞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신부님이 전부 다였는데 여기 유품이라고 있는데 보면은 뭐 제일 소중한 유품이 보온 도시락입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기록되거나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진짜 연연하지 않으셨고 진짜 검소하셨고요. 신부님은 여러 각도로 비춰졌으니까 처음에 뭐 병원을 하셨다든가 또 먹거리를 위해서 그 일거리를 만들었다든가 또 한 이런 걸로 보면은 사회 사업을 많이 하셨다 이런 면에서 사회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학교를 지었으니까 참 교육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사제이니까 참 사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근데 이제 교육도 결국은 가난을 벗어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쪽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성각자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양은 정말 이임춘 신부님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만큼 정말 하양과 이임춘 신부님은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여전히 이임춘 신부님은 하양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살아 계셨을 때는 그 지역의 그야말로 큰 어른이셨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어른. 누구나 와서 인사하고 싶은. 그분들은 뭐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남아있는 건물들은 이 건축사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면 건축가들이 가지고 너무나 잘 지은 집이다. 지금도 비 한 방울 새지 않는구나. 아주 합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얘기도 있어요.
뭐 20대 젊은 나이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고 그런 얘기도 그 자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정말 소중한 걸 잃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전개한 것처럼 우리는 2024년과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면은 내 삶을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나중에 죽음 앞에서 회상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고 발견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외롭고 척박한 시절에도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 열정으로 이 뜻을 이뤄갔던 오늘 두 주인공 그리고 무학농장 시민의 품격에서 발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어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